네, 마켓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7월 증시 어떻게 전망을 해야 하는지,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동양증권의 조병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6월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7월 증시는 이보다 조금 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려도 될까요? 어떻게 일단 전반적으로 전망을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6월 동안 저희가 상당히 큰 이렇게 어떻게 보면 패닉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국면을 경험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뭐 장중에는 뭐 2,000선부터 거의 1,700선까지 저희가 경험을 했던 이런 어떻게 보면 폭락 장세를 경험을 했었는데, 일단 6월 중에 나타났던 어떤 악재들의 영향력, 효과 같은 것들이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소멸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여전히 뭐 7월 달에도 뭐 미국의 양적 완화 관련된 어떤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어떤 경제 지표들, 이런 것들이 주는 영향력은 분명히 남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영향력의 강도 자체는 기존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미국의 QE에 의한 조정 같은 경우 뭐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어떤 위험 지표 같은 것들이 이미 QE의 종료라든가 이런 거 이상으로 지금 크게 반응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점차 진정될 여지가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정부 측에서 아무래도 좀 시장과의 소통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상당한 수준 밸류에이션으로 이렇게 가늠을 하기 상당히 힘들 만큼 이렇게 상당히 큰 폭으로 이미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 지금 상황에서라면 변동성이 추가적으로 확대된다기보다는 외부적인 사안들의 변동성이 진정이 되면서 국내 증시 또한 어떤 회복을 모색하는 그런 과정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밴드 자체는 저희가 지금 지난달 말에 경험을 했었던 밴드 하단인 한 1270포인트 수준에서 1950포인트 수준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전체적인 저희가 결론부터 들어봤는데 가장 중요한 두 이슈가 G2의 문제입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 그리고 중국 금융권의 자금 경세 우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을 했다, 진정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지만 진정은 또 단기적으로 되겠지만 이 부분이 계속 장기적으로 그렇다고 문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전반적으로 보자면 이 두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더욱더 자세하게 짚어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미국의 QE 축소와 관련된 문제부터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사실 미국의 QE 축소라는 것이랑 양적 완화 종료, 출구 전략이라는 거는 약간 맥락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크게 늘려가던 양적 완화의 규모를 조금씩 축소를 하는 것이지, 양적 완화를 그만두겠다라든가 아니면 기준금리를 올리겠다, 이런 극단적인 출구 전략에 대한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심지어는 QE의 연준이 자산을 매입하는 것을 멈추지도 않는 거고, 그 속도만을 조절하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지금 6월 달에 반응을 한 것은 이미 출구 전략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아니면은 연준의 양적 완화를 완전히 멈춰버린다는 수준 이상으로 지금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연준의 정책과 관련해서 1단계의 출구 전략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2단계 이상의 어떤 출구 전략을 지금 반영하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과민 반응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의 경제 지표라든지 어떤 연준의 어떤 관련 인사들의 발언들에 의해 가지고 여전히 뭐 심리적으로 민감하게 움직일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은, 극단적인 어떤 이 사태와 QE 축소와 관련된 논란의 어떤 클라이막스는 좀 지나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중국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단기금리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문제를 유발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중국 당국의 어떤 시장과의 소통 부재라든지 아니면 계절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에다가 미국 외적인 요인까지 이렇게 겹쳐지면서 효과가 증폭이 됐었는데, 일단은 중국 정부 측, 중국 금융권 측에서도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장과의 소통을 좀 더 강화하려는, 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제어해주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 관련된 문제, 관련된 중국의 어떤 정책적인 어떤 구조조정과 관련된 움직임들이 향후에 조금 더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이 이슈들이 변동성을 확대시킬 요인들은 있겠지만은, 일단 계절적인 효과가 넘어갔고, 그리고 중국 정부 측에서도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제어해주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6월 달과 같은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과 중국 쪽에 나타났었던 어떤 우리나라의 중시의 어떤 급락을 야기했었던 이런 문제들의 변동성은 점차 이렇게 감소하는 쪽으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간간히 노이즈가 발생은 할 수 있겠지만 우려가 아주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7월 4일에는 ECB의 통화정책회의가 예정이 돼 있고, 7월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또 실적 시즌 아닙니까? 이 두 가지의 이벤트가 시장에는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될까요?
일단 그 실적 시즌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사실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연초 대비해서 지금 실적이 거의 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델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한 8% 가까이 국내 증시 전체 순이익이 감소를 하는, 전망치 자체가 감소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보다는 두려움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많은 그런 어닝 시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미 그 시가총액의 그 지금까지 하향 조정,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과정에서 그거를 이끌었던 쪽이 뭐 산업재라든가 소재 이런 쪽, 금융이라든가 이런 쪽 섹터들인데, 이들이 시가총액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에서 나타난 이들이 거의 한 20% 이상씩 하향 조정을 받으면서 전체적인 실적 전망치의 레벨 다운을 이끌었습니다. 이미 이렇게 대내적인 어떤 벼락시성을 반영을 하면서 40%, 20% 가까이 이렇게 하락을 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실적 전망치의 하향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이고, 이미 대외적인 악재라든가 내부적인 악재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게 되면 극단적으로 추가적인 뭐 어떤 실적 조정의 하향 조정이 나타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국내 지수 수준의 외부적인 뭐 효과도 있었겠지만은 실적 전망치 악화라는 부분들도 가격대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까 8% 지금 하향 조정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으로 8%가 하향 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레벨에서 보게 되면 PER이 9배 수준입니다. 물론 지금 뭐 8배 초반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수준에서 9배라면 상당히 높을 수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2005년도 이후에 뭐 미국의 어떤 이벤트들, 금융위기가 발생한다든가 유럽 쪽 재정위기가 제일 처음 발생했을 때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 세네 번을 빼고 나면은 가장 낮은 수준의 밸류에이션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미 밸류에이션과 가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적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반영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추가적인 뭐 악화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악화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고려가 돼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쉽게 형성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아무튼 7월 증시 좀 다행스러운 면이 있네요. 예,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섹터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많이 하락한 패닉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가장 먼저 일단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밸류에이션이라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뭐 유동성 장세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면 미국의 QE 축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은 관점 자체가 이제는 성장성, 펀더멘탈 쪽으로 약간씩은 옮겨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익 성장성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국내 업종 중에서는 가장 뭐 눈에 띄는 것이 뭐 PBR이라든가 ROE 이런 거를 뭐 겸비하고 있는 지금 자동차라든가 자동차 업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유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뭐 해외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더라도 달러 강세 쪽에 대한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불안감이 희석될 수 있는 그 자동차라든가 자동차 부품 업종은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글로벌 경기와 관련해가지고 가장 강력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쪽은 결국에는 미국 쪽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쪽에서의 어떤 금리 인상 기조라든지 미국 쪽의 경기의 호경기 이런 것들을 반영하게 되면은 기업들의 투자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제 하반기에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미국 민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투자의 한 33%, 3분의 1 정도를 IT 투자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에서는 이제 더 이상 뭐 설비라든가 이런 쪽보다는 보다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서 IT 쪽에 대한 투자가 훨씬 더 많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쪽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수출품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도 그 IT 첨단 전자 부품이라든가 이런 쪽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IT 그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유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7월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할 변수들 살펴보면서 전반적인 전망해봤고요.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동양증권의 조병현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